오늘은 궁금해하셨던 태격 손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동작, 일부 들어가서 거리 맞춰서 크게 치는 큰 동작, 태격도 큰 동작이 있습니다. 발을 빼서 거리를 만들어서, 유효격적 거리를 만들어서 치는 것을 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작은 동작은 일족일도에서 왼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리를 치듯이 태격도 마찬가지, 태격 손목을 치더라도 왼발이 빠지지 않고 빠져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왼발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만 빠지면서 치는 것, 이것이 작은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시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선수들은 상대가 틈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여러 가지 중심 싸움, 여기서도 중심 싸움이 있고 때로는 몸싸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경기에서 허락되는 룰 안에서 몸싸움도 있고 중심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가 틈이 없이, 중심이 좋을 때 틈이 없으면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 되게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는 상대의 중심을 눌러서, 우리 눌러 머리 치듯, 눌러 손목 치듯, 눌러서 중심이 이게 손목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흔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연습 많이 하실 거예요. 죽도를 약간 눌렀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태격 손목을 친다. 이런 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뭐 눌렀다가 보면은 뭐 감아서 친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인데, 자, 아주 획기적인 방법. 가까이 있으면 상대 항상 눈을 보고 있죠. 중단 싸움에서. 중심 싸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중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 나를 보기 때문에 상대의 시야를 가릴 수만 있다면 상대는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검도의본에서는 상대를 놓쳐버리면 당황하듯이 시합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잃어버리면 당황해요. 이 상태에서 상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방법, 코등이 싸움에서 옆으로 저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른손을 밀어서 이 상대의 코등이, 상대의 주먹으로, 호환으로 상대 시야를 가릴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상대는 나를 놓치고 당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세를 보시면 칼이 일직선이 되면서 제 칼이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목이, 타격 부위가 여기 있던 손목을 여기까지 올려놔서 제 눈높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서 손목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딩 싸움 하다가 오른손으로 상대를 가볍게 쭉 미는 거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미는 겁니다. 제 주먹으로 코등이로 상대를 가리는 것 같지만 상대 호환 또는 시야를, 그리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칼을 넘어갈 일이 없어요. 이미 지금 제까지 넘어와 있어요. 그대로 잡아당기면서 손목을 치면 태격 손목이 된다.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밀어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왼발이 뒤로 가면서 칠 필요가 없이 거의 제자리에서 칠 수 있다. 제자리에서. 내가 물러나지 않고 상대 시야를 가리고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의할 점. 밀어놓고 칼을 또 들어서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등이 싸움은 중단세보다 격자 칼끝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들고 있는 것은 상단하고 같은 것입니다. 상단을 들고 있는데 또 들어서 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격을 할 때는 항상 칼을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잡아당기면 된다. 칼을 들 필요 없고 밀고 그대로 당겨서 치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중선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중선에서. 보통 그런데 일본 선수라든지 또 실업 선수라든지 근결 잔사하면 머리를 쳐도 옆으로 쳐요. 꼭 정면 머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좌우 머리도 있어요. 정면으로 치는 머리도 있지만 사선으로 눌러서 칼을 눕혀서 사선으로 좌우 머리 치는, 좌측 우측 머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검도 기술이 정면 머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본 선수는 근데 머리를 치면 왼손이 정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칼날을 바르게 했을 때. 그렇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상대 중심을 빠져서.
태격 손목도 잘하는 실업 선수나 선수들 보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빼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살아있어서 왼쪽으로 왼손을 빼서 오른손을 짧게 친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 안에서 칼을 빼버리죠. 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거리의 중단세에서는 오른손하고 왼손 중에 제 몸에 가까운 거는 왼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내 몸하고 가깝기 때문에 얘가 주가 되는 겁니다. 실이 되고. 그래서 왼손이 움직이지 않고 정중선에 있고 오른손은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얘가 실이니까.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상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동작 머리치 할 때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손이 제 몸에 가까울까요? 제 정술에서는 오른손이 가깝습니다. 그럼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의 중심, 미간의 중심에 오른손이 가까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허리 칠 때 오른손으로 찌름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 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단세에서는 내 몸에 왼손이 가까우니까 주가 되고 칼을 들었을 때는 오른손이 내 몸에 가까우니까 얘가 주가 되고 얘가 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하신 분들이 왼손을 딱 정주 있고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그대로 왼손으로 갖다 손목을 갈 거냐 앞으로 갈 거냐 이렇게 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코등이 싸움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왼손도 가까이 있고 오른손도 제 심장에 가까워 있어요. 그러나 격자를 하려고 하면 약간이라도 칼이 넘어와야 돼요. 이 코등이 싸움 정상적인 아까 손목 칠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온 환경을 만든 거지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공간을.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도 코딩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중앙을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손목을 치려면. 넘어오려면 칼이 넘어올라 보면은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왼손이 가게 돼 있죠. 그럼 오른손이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코딩 싸움 할 때 왼손을 가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주가 돼서 왼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왼손이. 그리고 이리 갈지 왼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왼손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중심이에요. 내가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에 오른손이 여기서 타격하고 여기 있으면 오른손이 치는 게 얘가 중심인 거지 왼손이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주가 아니에요. 손바뀜이 있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냐면 멀리 있을 때는 대도가 유리합니다. 가까이 붙었을 때는 대도가 유리할까요? 소도가 유리할까요? 소도가 유리합니다. 유역 격자부에 여기 있고 여기서 있고 찌를 수도 있고 손목도 짧고 다 자를 수 있습니다. 소도가 유리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좁을 때는. 이 말은 뭐냐면 붙었을 때는 소도가 유리하다는 말은 소도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을 할 때 왼손잡이는 왼손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도는 오른손을 가지고 겨누음새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오른손이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중에만 있으면 돼요. 왼손은 의미가 없다게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우면 소도가 유리하다. 자,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태격을 엄청 쉽게 여러분들이 태격의 달인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전에 예를 들은 거. 지금 둘 다 3구짜리 죽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밀었다 여기 빼서 친단 말이죠. 자, 이 정도 유역 격자 칠 수 있어요. 이만큼 안 물러나고 더 가까이서 치겠죠. 최대한 다 뺐어요. 칼이 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왼쪽이 좀 올라가서 여기에 기준이라면 3구가 3,8이 되고 3,7이 되고 예를 들어서 3,6이 됐다. 그러면 더 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꼭 오른발로만 물러나서 쳐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왼발 물러나면 그냥 치셔도 되는 거예요. 발굴림 왜 해야 되죠? 칼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작게 치면 발굴림에서 세게 치지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 그냥 딱 치면 이게 한 판이 되지 발굴림 안 한다고 해서 한 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왼발을 빼면서 치면 왼발이 빠져서 골반이 틀어지면 이 공간이 열려버립니다. 우리가 반신세가 되듯이 이렇게 돼서 소도를 딱 짧게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많이 안 빠져도, 허리가 안 죽어도 왼발 빠져서 손목을 딱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칠 수도 있고. 네, 꼭 오른발로 뭐 굴려서 발을 맞춰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칼을 이해하고 소도의 본을 이해하시고 소도의 활용, 공간이라는 창출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태격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고 쉽게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과 많은 창조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태격 손목 정리하겠습니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거, 상대가 눈싸움하다가 가볍게 상대의 눈을 시야를 가리면서 당겨서 친다. 내지는 또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그냥 하듯이 살짝 눌러서 칠 때도 오른발이 물러나서 꼭 이렇게 치는 것보다 손목 정면보다 그래서 왼발이 빠지면 그냥 칠 수 있다. 왼발 빠지면서 이 공간을 틀어서 공간을 열어서 손목을 칠 수 있다. 이래도 한 판이 충분히 된다. 예,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발굴림에 다 맞춰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면서 늘 새롭게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은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